차 이름만 들어도 공감대 형성이 미친듯이 되는 차, 미니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인입니다. 저희가 중고차 리뷰를 282 1M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292 M3 했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타자, 미니 쿠퍼 S 2016년식 3도어입니다. 3도어. 자,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 매물 등록 대수를 자랑하는 KB차차차를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녀석은 16년식이고 키로수가 이제 35,000km 얼마 안 탔어요. 당시에 이 녀석 신차 가격이 4천만원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약 한 4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 한 반 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2천만원 초반이라는 가격대에 그냥 편하게 탈 수 있는 데일리카, 혼자 타는 출퇴근용 차량, 혹은 사회 초년생 여러분들께서도 접근할 수 있는, 더더욱이나 작은 사이즈 때문에 초보 운전자분들도 구매 리스트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미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봄과 동시에 과연 이 차 2천만원 초반에 중고차로 사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차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다시피 이 차는 작아요. 보통은 차가 아무리 작아도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차가 좁아 라는 느낌을 받는 건 쉽지가 않은데, 이 차는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냥 차가 컴팩트한 애를 뛰어넘어서 작다는 게 느껴집니다. 답답한 정도로. 일단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다리를 좀 이렇게 편하게 쭉 벌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이렇게 편하게 벌렸을 때 왼쪽 무릎이 도어에 너무 빨리 닿아서 좁아, 답답해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좁아요. 그리고 이런 좁은 느낌은 조수석에 탔을 때도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량은 4인승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뒷자리에도 2명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면 거의 이제 고문이라고 하죠. 고문 받는 수준으로 좁다. 체감상으로는 스파크나 모닝의 뒷자리보다도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뒷자리에 타고 내릴 때 더럽게 불편하다는 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편의 장비가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통풍 시트 없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는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부분만 인조 가죽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패브릭이에요. 미니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BMW에서 사용하는 아이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그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작고 편의 장비도 없고 이 정숙성이나 승차감이라도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속 한 100km 정도 언저리만 되더라도 풍절음이 꽤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풍절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타이어가 노면을 읽는 소리, 로드 노이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 도로에 있는 아주 작은 움푹 파인 그런 요철 하나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엉덩이로 전부 다 전달을 해주고, 방지턱처럼 큰 요철, 이런 큰 요철을 지날 때는 방금처럼 떨어질 때 그 충격이 무서워서 방지턱을 만나면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그 2천만원 주고 아반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차 2천만원에 중고차로 산다?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이 미니 쿠퍼 모델이 처음 출시가 됐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니를
비난했어요. 야, 넌 이제 더 이상 미니가 아니야. 무슨 미니가 이렇게 뚱뚱해졌어. 미니는 더 작아야 돼. BMW에 넘어가더니 이제 그냥 BMW 된 거야? 미니의 정체성은 어디 갔어?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는 단순히 사이즈만 작은 차가 아닙니다. 펀카의 기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뭐 후륜도 좋고 수동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펀카의 기준, 그 덕목 첫 번째는 바로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 차량은 아무리 외관이 빵빵해지고 뚱뚱해지고 BMW의 엔진을 갖다 쓰고 아이싱 미션을 갖다 쓰고 아무리 해도 여전히 공차 중량이 1200km대에 머물고 있는 가벼운 차량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공차 중량이 1200kg면 아반떼 무게거든요. 아반떼 무게, 아반떼의 기본형 무게, 그 토션빔 들어가 있는 아반떼의 기본형 모델의 공차 중량과 같은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프론트 서스펜션은 맥퍼슨 쓰고 뒤에 멀티링크, 이렇게 작은 차에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아담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에 이 B48 엔진의 아이신 8단 미션이 조합된 결과 200마력의 토크가 28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이 차량은 이런 경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전 모델보다는 사이즈가 조금은 커졌다고 하지만 이런 작은 사이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좀 그 고카트 감성까지, 다시 말해서 럭셔리와는 거리가 완전히 멀지만 이런 하드한 하체 세팅에 멀티링크 서스펜션, 200마력의 토크 29, 그리고 공차 중량 1200km대, 이 모든 게 한데에 어우러져서 이 차는 펀카라는 그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B48 엔진, 너무나 친숙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엔진이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시리즈, 5시리즈, 뭐 330i, 530i 이런 녀석들까지 다 이 엔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전부 다 똑같이 이 트윈 스크롤 싱글 터보가 들어가요. 다만 거기서 맵 차이를 조금 두고 터빈 사이즈의 차이를 또 조금 두고 그렇게 해서 출력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B48 엔진의 최적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엔진은 바로 지금 이 녀석에 들어가 있는 200마력 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BMW M235i 그리고 330i 같은 B48 엔진인데 버전이 조금 다른 그 녀석들을 리뷰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드렸어요. 200마력 후반대 300마력을 오버해 놓으면 뭐하냐. 항상 드리는 말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 RPM에서 터빈에 부스트가 걸리는 느낌이 거의 안 나다 보니까 초반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냥 저 RPM에서 악셀을 지그시 밟아서 토크발로 차를 그냥 이렇게 쭉 미는 맛을 느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상황 모두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당을 친다, 터보렉이 있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50km, 60km 정도로 그냥 항속주행을 하다가 가속을 하고 싶었을 때, 그냥 점진적으로 속도를 늘리고 싶었을 때 그 330i나 235i 같은 차량들은 저 RPM에서 토크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애가 변속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또 기어가 다운시프트 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문제는 그 기어가 다운시프트 된 다음에 RPM이 치솟아서 갑자기 또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에 확 올라가 버리면 나는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쭉 밀고 싶은데 갑자기 또 확 튀어나간단 말이지. 물론 그렇게 고출력으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RPM을 계속 고 RPM에서만 놀면 당연히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그 B48 엔진 200마력 버전은 전 RPM 영역대에 걸쳐서 거의 그런 느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악셀을 때리더라도 이 가벼운 공차 중량의 도움을 받아서 초반에 탁탁 튀어나가는 맛도 꽤나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초반에 가속을 시작하고 나서 RPM을 6500까지 끝까지 올리면서 쥐어짜고 다니는 맛이 조금 있어요. 특정 RPM 구간에서만 힘이 쫙 나오고 한 3, 4천 RPM에서만 빡 찍고
그리고 또 고RPM으로 아예 넘어가 버리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5,000, 6,000 이렇게 레드존까지 밀어붙였을 때도 뭐 스펙이 스펙인지라 엄청 대단한 출력은 아닌데 그 엔진 힘을 꽤나 일관되게 5,000, 6,000rpm까지도 끝까지 계속 쥐어 짜준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신 8단 미션 조합. 패들 시프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다운 시프트 해볼게요. 다운, 한 번 더 다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꽤나 빠른 변속 속도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 기어 노브를 수동 모드까지 놓고 운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고RPM에서 아주 미세한 기분 좋은 재미있는 변속 충격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거. 고작 이 정도 출력 가지고 이런 악셀 반응을 만들어주는 것도 네, 다 공차 중량의 힘이 큰 거죠. 참고로 1200km대 공차 중량에 대해서 감이 조금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아반떼가 1200km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3시리즈 330i 같은 차량이 1600km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km 차이 나는 거죠. 400km. 까만 형이 4명 타고 있는 거지. 어우, 생각만 해도 무겁다. 자, 이런 모든 이유들 때문에 저는 미니 쿠퍼? 에이, 이제 너무 정체성이 없어졌어 라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차는 그 고카트 필링이라는 그 브랜드 슬로건을 잘 유지해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BMW의 엔진, BMW의 부품들을 상당히 많이 공유해서 이제 같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 결과 미니의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가 없어졌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잔고장입니다. 잔고장. 네. 이 전세대 미니는 진짜 제가 살다 그렇게 잔고장 많은 차는 처음 봤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게 다 고장나. 그런데 문제는 부품 수급 자체도 원활하지 않다. 그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은 바꿔 말해서 뭔가 고장났을 때 부품값도 비싸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엔진 텐셔너 쪽에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생각보다 수리 비용이 얼마 안 나오더라는 거. 그리고 B48 엔진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부품 수급도 잘 되고, 무엇보다 잔고장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엔진을 포함해서 차량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잔고장 자체도 많이 없어졌다.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 기어박스 쪽의 시프트 레버, 걔가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있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한번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것도 수리비 25만원 그 정도면. 또 작은 사이즈의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코너에서 부담도 없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만약 이 차량을 동승자들과 함께 타고 다녀야 되는 뒷자리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타 있는 사람도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동승석이나 뒷자리 운전하는 분 말고 함께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차라리 아반떼를 사세요. 그런데 출퇴근용으로 혼자 탄다, 마실용으로 혼자 탄다, 그것도 아니라면 세컨카로 그냥 재밌게 운전할 조그만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이뻤으면 좋겠다. 물론 이 전세대가 더 이쁘지만 여전히 이쁘지 않나요? 참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면서도 이쁜 이런 디자인은 정말 흔치가 않거든요. 그 각투스라는 차 있잖아요. 그 차 보면 특이하죠. 개성 있죠. 이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혼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신차를 구매하기에는 감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초반에 무사고로 5만 킬로 언더에서 구하신다 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나이스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하체 세팅 자체가 좀 굉장히 하드하다 보니까 부싱 같은 것도 좀 빨리 나가고, 하체 잡소리도 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 끝나자마자 텐셔너 하나 나가고, 기어노브 쪽에 고질병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수리비도 그렇고 부품 수급도 그렇고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2000 초반에 구매하신 다음에 그 정도 돈은 써도 별로 돈 안 아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니 쿠퍼 정말 재미있는 차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 차차차에 들어가면 매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괜찮은 매물 잘 서칭하셔서 반드시 직접 가셔서 시승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고차 리뷰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중고차 리뷰를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차량 협찬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다 연락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연락을 많이 주셔서 한 분 한 분 다 연락드리고 언젠가는 다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락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이 차량 리뷰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의견은 항상 저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리고 모트라인.com 커뮤니티 사이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